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가치, 고액 배당, 하이리턴,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프로토왕TV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토토왕TV와 프로토왕TV 쌍구독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토토왕TV 마이배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12회차 미리 보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작업.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왁구 잡기 그리고 실전 배팅까지 이어지는 그 공략 작업 순서가 있으니까 일단 이번 미리 보기 시간에서는 그야말로 미리 보는 작업, 개괄적인 포괄적인 그런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또 이변의 여지가 있는 경기들은 어떤 경기들인지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 한번 점검을 미리 해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어떤 배팅을 하시던 간에,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2개 회차 축구 토토 승무패가 다 2월이 됐지요. 그러면서 20억이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이 넘어가는 2월금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때보다 좀 더 집중하고 일단 등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좀 재미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물론 평범하게 공략해서 등위권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적극적으로 이변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그 이변을 잡아내면서 등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항상 승무패 뭐 이런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번 승무패 12회차도 2월금도 있고, 그리고 편성도 굉장히 난해한, 난도가 높은 이러한 편성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변을 노리고 들어가는 이 스탠스, 이것은 변함없다. 오히려 더더욱 그러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가 이제 승무패가 없었습니다. A매치 주간으로 인해서 이제 승무패도 이제 한 주 쉬고 갔는데, 우리나라 국대팀도 A매치가 있었죠. 일본에 가서 요코하마 참사를 당하고 왔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경기 시작 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 일본의 그 평가전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경기 내용도 너무 마음에 들질 않았고, 그리고 전반적인 감독의 운영도 참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과가 너무 뼈아팠기 때문에 또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말입니다. 코로나 이 와중에 꼭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팀으로서는 이렇게 A매치를 거르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싶지요. 그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쓰이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인데, 아무튼 너무 결과가 안 좋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A매치 갔다 온 국내파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의 출전 여부, 그리고 컨디션 조절, 이런 것들이 이번 승무패 12회차에 큰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좀 계속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회차이고요. 발매 기간은 4월 1일 08시서부터 4월 3일 13시 50분 이렇게 발매 기간 잡혀 있습니다. 자, 1번 경기 수원 삼성이랑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여기는 저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공략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그런 난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변의 여지도 분명히 담고 있는 그런 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북이 인기를 더 많이 당연히 모으겠죠. 전북 쪽을 인정을 하고 가면은 마킹 아껴야 되고, 그리고 인기도 배당, 저배당 이쪽을 인정하고 가는 이런 개념이 되겠고, 수원 삼성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2변 배당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이 여지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수원 삼성을 결코 말랑말랑하게 볼 수 있는 팀이 아니다 라고 보는 가운데 2변의 여지를 좀 두고 본다, 그렇게 보겠고요. 여기가 이제 복병이 되겠고 수원 삼성이, 그 다음에 성남이랑 울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쉽게 보면은 쉬운 건데 울산으로 일단 일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쉽게 보면 쉬운 건데 근데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후자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팅 난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이변의 여지도 분명히 담고 있다라고 보고요. 울산이 뭐 때문이냐면 역시 이제 국대 한일전 후유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팀이 울산현대이지요. 울산 쪽에서 한일전 국가대표를 총 7명이나 보냈습니다. 7명이나. 지금 이쪽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한일전 갔다 와서 그 선수들 전체 국내 선수들, 그러니까 K2까지 포함해서 총 16명입니다. 이 16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파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NFC 파주에 다 들어가서 전체 격리, 전체 코호트 격리라고 그러죠. 지금 코호트 격리 NFC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기간이 2주가 되느냐, 열흘이 되느냐, 1주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여지가 좀 남아 있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1주 격리로 코호트 격리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러면은 언제까지냐면 4월 2일까지입니다. 4월 2일 금요일. 근데 지금 경기들이 K리그 경기들이 다 4월 3일 이렇게 이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뛸 수 있습니까? 곧장 격리가, 그냥 조건은 있죠. 조건은 당연히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1주 격리를 끝내고 팀으로 팀 복귀를 다들 하고, 그러면서 주말 K리그를 다 뛸 수 있도록 출전 가능하게끔 조치를 지금 요렇게 취하고 가는, 지금 이 스토리이거든요. 이 시나리오거든요. 다들 뭐 그렇게 된다면 뭐 다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기만 수원FC만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같이 이제 동참하고 이러면서 K리그는 이제 그렇게 국가대표들이 복귀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인데, 출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출전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는 분명히 분명히 이제 좀 뭐랄까 불리한, 갔다 온 선수들을 많이 또 배출한 이러한 팀에서는 당연히 불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불리함이 있는 게 바로 울산이라는 거죠. 7명이나 갖다 보냈으니까 지금 그 명단이 다 김인성, 김태환, 이동경, 원두재, 이동준, 홍철 또 누구죠? 6명인데 조현우 골키퍼 조현우, 요렇게 7명이나 갖다 보냈으니까 울산에서는 정말 좀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라고. 다 나오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좀 관리를 해준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전 선수가 또 다 나오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많이,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 경기는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가 조금 불안한 인기팀이 될 수가 있겠고, 이변의 여지를 성남이 가지고 있다. 찬스를. 당연히 이제 무승부 여기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요런 식으로 이변의 여지를 좀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얘기가 흘러가는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풀 커버로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울산이다. 그리고 국가대표들 다 출전할 수 있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울산으로 가느냐? 울산으로 가는 순간 이건 단통이고요. 단통 한 방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얘를 한번 의심해 보면서 지워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성남 쪽에 이변에 배당의 찬스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3번 경기는 FC 서울이랑 강원의 경기입니다. 여기도 혼전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도 배팅 난도 상, 그리고 이변의 여지도 분명히 있는 판이라고 보고요. 서울 조영욱, 나상호, 윤종규 이렇게 국대 갔다 왔습니다. 국대 3명 갔다 왔어요. 다음에 강원도 배출했습니다. 강원도 2명이나 배출했죠. 김영빈, 조재환 이렇게 2명 배출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강원이 출발이 너무 좋지를 못했는데 시즌 출발이 너무 좋지를 못했는데 조금씩 이제 팀 내의 개념이 좀 쓰고 있는 중입니다. 좀 팀 내 조직력의 왁구도 좀 잡혀가고 있는 중이다. 강원 쪽이. 그렇지 않아도 저는 강원에 대해서 좀 집중 노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오고 있었고요. 이번 경기에서 여기가 이제 인기를 끌겠죠. 인기 자리는 여기입니다. 인기 자리는 여기고, 여기 1터이고, 여기가 이제 복병 자리가 되겠고, 요 가능성 두고 본다. 이제 실전 배팅을 이제 어떻게 할지, 여기서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지, 그리고 무승부로 한번 가볼지, 분산으로 가볼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장고 끝에 서울 쪽으로 안착을 다시 키를 돌려 잡을지, 요런 여지. 그런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우리 미리 보기 작업에서 하나 분명히 해놔야 될 것은 강원에 대한 복병 가능성, 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자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경기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랑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랑 프랑크푸르트. 여기도 한 중상급 이상 정도의 배팅 난도는 됩니다. 배팅 난도는 되고요. 그리고 한 단통 내지 2방 요 정도면은 되겠다. 일단 단통까지도 내심 보고 있는 그런 판인데, 현지 해외 오프닝 배당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가 1점, 도르트문트가 1.8배 수준, 그 다음에 3.8배 무승부, 4.3배 수준, 요 정도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오프닝 배당 열린 게 그렇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복병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흐름상 도르트문트가 지금 좀 더 워낙 강하다라고 보시, 프랑크푸르트가 한번 원정에서 배당을 한번 냈던 바가 있어서 이 연속으로 원정에서 강적을 상대로 배당을 낸다. 이것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정지자도 좀 있고, 또 직전에 넘어온 다득점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좀 도르트문트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직전 원정 고배당에서 프랑크푸르트 가지고서 성과를 한번 마이베팅에서 냈기 때문에, 토토왕TV 마이베팅에서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눌러주고 싶은 그런 자리인데, 일단 지금의 받는 느낌은 일감에 받는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자, 흘러가는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5번 경기는 레버쿠젠이랑 살케의 경기입니다. 여기 이런 데서 뭐 고민 많이 하면 안 되죠.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거 뭐 대이변이 나타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이것은 좀 약한 편성 난도, 그리고 뭐 단통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 살케. 네, 살케는 망했어요. 올 시즌. 현지 배당 한번 그래도 볼까요? 1.3. 여기가 한 6.0배 좀 넘는 수준. 그리고 11배 육박하는 11배 내외. 뭐 요 정도 수준으로 현지 오프닝 배당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번, 6번. 6번 경기는 wolfsburg랑 wolfsburg 쾰른의 경기. 여기는 wolfs. 그러니까 K리그 쪽에서 이변을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에서 좀 인기의 마킹을 좀 아껴가는 마킹 전략을 좀 이쪽에서 하고, 뭐 이런 식의 큰 배팅 전략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기도 저는 볼프스부르크가 좀 유력하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유력하다. 라고 봅니다. 베오르츠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볼프스. 여기 현지 배당도 한번 살펴보면 1.6, 4.2, 6.0 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오프닝 배당에서 힘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쾰른이죠. 볼프스 보는 순간, 이건 볼프스는 보는 순간 단통입니다. 뭐 받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다음에 7번 경기는 마인츠랑 필레벨트의 경기. 마인츠가 일단 마인츠 분위기가 일단 상승세로 괜찮습니다. 상승세를 일단 타고 있고 아르미니 빌레벨트 얘는 일단 부상자가 계속 줄질 않고 있는 모습. 부상자가 좀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지자도 있어요. 지금 요번에 못 나오는. 현지 배당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현지 배당 지금 열려있는 거 오프닝입니다. 1.9. 마인츠가 2.0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습이고, 3.5, 그 다음에 4.0. 이 정도 수준이니까는, 요렇게. 일단, 프로토답지 않게, 프로토와는 다르게, 또 승무패 공략할 때는, 과감하게 때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토 기준으로 해서 한 2.0배 내외의 선에 걸쳐 있는 승부인데 내가 보는 거다. 그러면은, 그건 뭐 단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통으로. 그럼 요 정도 지금 분위기라면은, 뭐 마인츠 단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마인츠 단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아욱스랑 호펜하임 8번입니다. 대접전입니다. 여기는 배팅 난도 최상급이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혼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변 배당 노림이라기보다는 그냥 혼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도 배당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는데, 여기 뭐 아웃수가 한 13위 정도 되고 11위 정도 되는데, 현지 배당을 한번 보면은 어느 정도 혼전인가? 3.6배 내외, 3.6배 내외, 2.1배 내외, 요 정도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호펜하임 쪽에 원정임을 감안했을 때 호펜하임 쪽에 지금 더 팔리고 있는, 좀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이제 호펜하임 쪽으로 꽂혀 있는 배터라면은, 선수라면은, 뭐 이거는 뭐 단통감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혼전 중에서 뭐 하나 뚫어내는 거는 있어야 되니까. 혼전이라고 해서 다 분산하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다 걸쳐놓고 막 여기저기 막 쏘시고 다니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혼전 구도 속에서 돌파해내는 게 한두 개는 있어야 하지만 이 승부패가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부수가 필요하거든요. 혼전 중에 승부수, 이 혼전 중에 마킹을 아끼는 승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에게는 요런 거, 쾰름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요런 거 한번 승부수 던져볼까 뭐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저는 요쪽이 지금 계속 땡깁니다. 그러니까 아홉수 쪽이 배당으로 요거로 이렇게 좀 많이 땡기고 있어서 일단 뭐 이어지는 뭐 승부가 어떻게 될지, 이어지는 저쪽에서 왁구 잡기도 한번 해보고 실전 배팅에서 실제 승무패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요거까지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호펜하임이 왜 그런 근거는, 호펜하임이 원래 공격 지수, 공격 성향이 강한 팀인데 부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그 성향과 그 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홉수 쪽에 홈 찬스가 한번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각도, 큰 스토리는 뭐 그런 겁니다. 다음에 9번입니다. 라이프치히랑 미넨. 여기가 이번 승무패 분데스리가 라운드 중에서 최고의 빅매치이죠. 이게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두 팀이라서 여기도 배팅 난도는 저는 굉장히 높은 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변의 여지고 혼전, 대혼전 으로 볼 수가 있겠다. 라고 보는 거. 현지 배당 한번 소개해드리면, 라이프치 쪽에 3.3 내외, 3.6 내외, 여기 2.2, 요 정도가 지금 현지 오프닝 배당입니다. 해외 배당 오프닝 나와 있는 게. 여기도 아까도 마찬가지. 요것처럼 이 정도의 혼전 구도 속에서의 돌파가 필요하다. 미넨 쪽에 꽂혀 있는 분들은 요 정도면은 단통 승부 한번 펼쳐볼만 하겠고, 라이프치 쪽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분산 가능하겠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일감에 들어오는 이 미리 보기 작업 중 일감에 들어온 느낌은 전 라이프치 쪽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라이프치가 그동안 부상자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럼 전력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 와중에서 그래도 꾸역꾸역 잘 버텨낸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그게 하나둘 좀 풀려가고 다시 이제 복귀하고 이런 흐름 속에 있어서, 그리고 미넨이 1위, 거기가 2위인데, 미넨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어려운 승부는 바로 2승부죠. 그건 바로 2승부입니다. 바로 2승부. 그러니까 1위인 미넨이 2위 라이프치히의 원정 경기에 갔을 때 자기는 지금 지금 지키는 수성의 입장, 이게 이제 제일 큰 고비가 되는 거죠. 미넨으로서는. 그러니까 미넨을 한번 꺾어볼 수 있는 자리는 리그에서는 이 자리가 유일하지 않겠는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일단 라이프치히 쪽에 복병 가능성을 두고 보면서 이쪽에 들어가면 분산이 가능하고, 투툴까지 두 방 분산이 가능하고, 여기는 일단 단통으로 때려야 될 텐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고 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거는 이쪽의 길, 이쪽에 라이프치히를 통한 복병 노림의 수순, 요거를 조금 지금 내심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한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0번 경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여기는 메넨글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여기 지금 해외 배당 열려 있는 것이 한 1.7배로 메넨 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가 한 4.0배, 4.7배, 요 정도로 지금 오프닝 배당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인데,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좀 덜 팔리고 있는, 오프닝 배당에서는 거의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매치업상으로는 이쪽을, 프라이부르크 쪽을 좀 복병으로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초구 배당 열려 있는 거 보면은 또 그렇게만 갈 수 없겠다 분위기가 지금 싶기도 해요. 이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슈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 배팅 좀 슈팅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초구 배당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 이게 여기가 좀 승부가 걸려 있는 승부 걸린 모습. 그래서 이 맨앤 쪽을 저는 그래서 여기는 맨앤이랑 프라이, 그러면 이제 프라이 쪽으로 한번 복병 봐야지 했었는데 초구 배당을 확인하니까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는데 싶습니다. 여기는 매치업상으로는 저는 이쪽 배당의 가치, 그리고 배당판의 흐름은 이쪽 지금 이런 분위기다. 확실하게 길을 잡아야 되겠죠. 배당으로 갈까? 배당판의 흐름을 읽고 갈까? 아니면 내가 본 매치업 쪽으로 갈까? 그 길을 확실하게 잡는 것, 거기서 결정 나는 것이 최종 마킹까지 이어질 내용이다 싶고요. 다음에 11번 경기 수원FC랑 제주의 경기입니다. 수원FC가 지금 리그에서 자기 페이스, 자기 레이스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가대표는 두 명이나 보내놨어요. 박주호랑 박지수 두 명이나 지금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수원에서 뭐 일주일 격리, 코호트 격리 가면서 일주일 있다가 풀어주고 다음에 주말에 되는 리그 경기 출전 가능하니까는 구단에서 알아서 관리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다 오케이 했는데, 수원FC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수원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게 주초니까 또 곧장 내일 또 모레 되면서 수원FC도 뭔가 이제 오피셜로 반응을 보여줄 텐데 아마 오케이 하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뭐 그런 지침에 다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할 텐데,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두 명이나 갔다 와서, 그것도 주축 수비수들이라서 수원이 버티려면은 진짜 이 수비의 힘으로 버티는 건데, 왜냐면 지금 공격 쪽에 지금 큰 전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로 버티는 건데 수비수들이 A매치 여파에 좀 시달리면은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일단 일감에 받는 느낌은, 또 제주도 전력이 탄탄하잖아요. 지금 일감에 받는 느낌은 제주 쪽입니다. 제주 쪽으로 좀 느낌을 좀 더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경기는 광주랑 인천, 광주랑 인천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엄원상이 부상을 당해서 엄원상의 부상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요번에 한일전에 부상으로 들어가지 못한 K리그 에이스 둘이 있죠. 윤빛가람이랑 울산의 윤빛가람이랑 광주의 엄원상, 그 둘이 갔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활기 있는 경기력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싶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다시 이제 K리그로 소속팀 얘기로 와서, 광주는 이 엄원상의 부상이 어느 정도 이제 팀에 좀 여파가 미칠지, 요거를 좀 계산을 좀 때려봐야 되는데, 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엄원상이 절대적으로 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주가 페이스 다운, 좀 주춤 이렇게 돼버리면, 좀 질퍽질퍽 져버리면, 그럼 여기 인천한테 찬스가 올 수가 있겠다. 인천이 복병이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13번 여기 13번은 슈투트가르트랑 브레멘의 경기입니다. 자, 여기는 현지 배당이 1.9,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많이 지금 힘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직전 원정 맞대결에서 1대2, 그러니까 2대1로 슈투트가르트가 또 이기고 그러면서 홈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도 전체 맞대결에서도 슈투트가르트가 앞서고 있는 모습, 배당판의 초구 배당의 흐름도 슈투트가르트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
이건 뭐 정상적인 흐름대로 쭉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큰 변수 없으면. 그다음에 마지막 14번은 베를린 대 베를린, 유니온이랑 헤르타의 베를린 더비입니다. 여기가 지금 좀 재미있는 승부가 기대가 되는데, 배팅 난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상급 정도의 배팅 난도. 그리고 여기 혼전입니다. 혼전. 뭐 팔리는 것 자체가 큰 혼전으로 지금 팔리고 있고요. 어떻게 팔리고 있냐면 2.4, 3.2, 3.2 이 정도 지금 초구 배당입니다. 초구 배당. 박빙이죠. 예, 완전 박빙입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홈에서 2.4, 원정에서 3.2. 예, 두 팀 지금 현재 순위가 7위, 14위 이런데, 순위, 랭킹, 그다음에 홈, 원정, 배당 감안했을 때 다 두루두루 생각하고 보면 이거 완전 엄청난 혼전이다. 안개 정국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대혼전의 경기에서는 단통 한방 승부수를 던졌을 때가 그게 정말 이제 외줄타기 아슬아슬 승부가 되는 것이고, 이런 데서 또 마킹을 아껴서 이런 데다가 투 마킹을 넣어주면은 또 쉽게 또 잡고 가는 뭐 이런 경우, 이런 결과 또 많이들 내곤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결국은 이게 맨 마지막 14번 경기이니까 앞에까지 마킹 운영을 좀 잘 해서 마킹을 좀 절약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지막 14번 경기에다가 절약한 걸 한번 쏘느냐, 여기서 분산으로 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마킹에 여유가 없다, 그 위에서 이미 마킹이 빡빡하게 다 소모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단통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전반적인 마지막 경기이니까 전반적인 이 마킹의 운영상으로도 마킹상의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도 많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14번 경기이고, 매치업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혼전이고, 저는 지금까지의 느낌은 좀 구미상, 최근의 편성, 또 최근에 이제 강했던 상대들, 이런 것들로 보면은 여기가 조금, 그리고 배당 가치도 좀 있고, 그러면은 이 베를린 쪽이 복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 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베를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아무튼 쭉 한번 미리 보기 보심에 있어서 보시면서 좀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난도가 전반적으로 배팅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혼전 양상, 대혼전 양상의 승부패 12회차, 이번 회차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왁구잡기 과정을 통해서 매치업적으로 좀 더 따져보고, 그리고 실전 배팅에서 마킹, 진짜 중요한 실전 배팅의 마킹 한번 또 잘 해보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승부패 12회차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정도, 이번 시간 이 정도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